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2년 2월 7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약보합권에서 좀 마감이 됐죠.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좀 그래도 선방을 해줬죠. 아마존이 거의 13% 이상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을 뭐 하드캐리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아마존에 좀 힘입어서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다우는 그냥 보합권에서 좀 마감이 됐던 시장이고요. 자, 지금 우리 시장은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도 사실 이 주도 섹터라든가 주도주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시장입니다. 일동제약처럼 이렇게 가는 놈만 더 가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고, 장중에 이슈거리 좀 단발적인 뉴스나 호재거리 뉴스를 좀 터트리면서 급등이 나오는 뭐 그런 종목들의 출현만 좀 있을 뿐이지, 일봉상의 위치가 굉장히 이쁘고 전고점을 깔끔하게 돌파를 하는 그리고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단기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고요. 좀 까다로운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장 초반에 시장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관망을 좀 하려고 하다가 두 종목 좀 대응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장 초반에 이 KT 서브마린이 좀 움직였어요. 고속도로 지하화 이슈가 좀 있으면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이 특수건설과 뭐 이화공영 그리고 동아지질 같은 종목들 움직이는데 오늘 KT 서브마린이 장중에 갑자기 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또 이 고속도로 지하화 이슈 좀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이 종목이 좀 급등이 나오길래 저는 다른 종목을 좀 대응을 했어요. 이제 특수건설이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항상 이제 특수건설이 좀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자, KT 서브마린 움직이는 걸 보고 특수건설을 제가 여기서 이제 바로 매수를 했어요. 이 정도 구간에서. 근데 상승을 하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져서 요거 한 1% 정도 마이너스권에서 바로 잘라냈거든요. 그래서 뭐 약손실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뭐 뉴스가 좀 뜨나 싶어서 대응을 했는데 뭐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그냥 KT 서브마린이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이제 저도 대응을 하면서 약손실로 좀 마감이 됐고요. 자, KT 서브마린 매매한 내역 보면 이렇게 이제 좀 매매했죠. 특수건설이죠. 네, 특수건설 매매한 내역 보면 이렇게 이제 KT 서브마린 움직이는 걸 보고 바로 이제 여기서 쫓아붙었는데 상승을 하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졌죠. 그래서 요거 한 마이너스 0.9%인가요? 뭐 하여튼 수수료 포함해서 한 1% 정도, 1% 조금 넘게 마이너스 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종목 매매 마쳤고요. 자, 한 종목 더 매매를 했는데 사실 이 종목을 물량을 좀 실어서 매매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그냥 단주 매매한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찍었던 종목인데 바이오 리더스라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을 제가 물량을 좀 싣지 않은 이유는 일봉상의 위치도 그랬고 이 분봉상에 뉴스가 나온 타이밍에 사실 이 종목이 바로 좀 날아갔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윗꼬리 달고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관망하는 차원에서 단주 매매를 좀 했더니 상한가를 들어가더라고요.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자, 요게 일봉상의 위치도 별로였어요. 이렇게 이제 3차 파동 구간이라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구간이라 제가 이제 3차 파동 구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단주 매매로 그냥 흐름만 지켜보려고 좀 대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봉상 움직임을 보면 자, 요 자리에서 이제 시세를 주려고 시작을 했죠. 근데 요때는 뭐 별 내용이 없었고 여기서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서 3시 정확하게 3시 정각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 바이오리더스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글로벌 제약사 세 곳과 이 기술 수출 협상을 한다라는 이슈가 좀 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등장하는 거론이 됐던 글로벌 제약사가 진짜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기업들이었거든요. 뭐 머크라든가 로슈라든가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었는데 사실 그런 기업들과 그런 내용이 떴다? 그러면 사실 이런 거 매매할 기회 안 주고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상한가 직행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아랫꼬리 주면서 이게 한 3분 정도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기회를 준다고? 그래서 설마 하고서 이제 대응은 안 하고 단주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날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한가 찍은 자리입니다.
물량을 실었다면 이거 짧게 아주 빠르게 또 수익 엄청 낼 수 있었거든요. 이게 18% 그냥 바로 직행을 한 종목이라 날아가는 거 보고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단주 매매로 대응을 했지만 어쨌든 뭐 후회는 없습니다. 3차 파동 구간이라 일봉상의 위치도 좀 별로였고요. 자, 매매한 내역 보면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매수했죠. 제가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뉴스가 떴고요. 여기서 이제 뉴스가 뜨자마자 사실 이게 그 뉴스가 나오면은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수출 협상을 한다? 그러면 이거 여기서 사실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거 그냥 바로 쭉쭉 날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좀 쉬어가길래 뭐지 하고서 좀 단주라도 좀 넣어볼까 해서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이제 빠르게 이제 한 2%좀 넘는 꼴에서 수익 실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물량을 싣지 않아서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또 좋은 그런 흐름을 한 가지 또 파악했던 그런 매매 대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두 종목 좀 대응을 했고 오늘 매매는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바로 시장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일동제약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동제약이 오늘 또 장중에는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거 장중에 사실 보고 있었는데 이 음봉 안에서 움직일 때는 이거 매매하기 진짜 애매하거든요. 근데 여기 돌파 나왔을 때 분봉상으로도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돌파가 나온 자리인데 이게 너무 높으니까 사실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돌파 나왔죠. 여기 돌파 나왔을 때 이런 조정 구간에서 매수했다면 이렇게 수익 났겠죠. 요 구간도 뭐 한 2% 수익권이 발생을 했고요.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홀딩을 했다면 한 3.4%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 2%, 3% 수익권을 좀 바라보고서 이 높은 데서 매매하기는 진짜 이런 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바라만 봤고요. 거래가 역대급으로 터졌죠. 그렇지만 가격상으로 진짜 너무 높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구간에서 사실 그렇게 좋은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 대응하기는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관망만 했고 오늘 뭐 역대급 거래대금에 또 신고가로 들어가는 모습이라 좋아는 보입니다만 가격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일봉상 위치는 완전히 꽝이죠. 이런 종목들이 뭐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도 재료는 괜찮았어요. 뉴스는 괜찮았고 이 미국 국립암연구소 공동개발 코빅실 V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는 엄청 빨리 들어갔죠. 이렇게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갔고 한 번도 풀리지 않는 모습이라 이런 건 또 굉장히 강한 상한가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봉상의 위치가 완전 별로죠. 이 앞에 이제 매물대가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내일 뭐 상한가를 오늘 빠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갭이 높게 뜨더라도 뭐 진폭을 좀 가져가긴 하겠지만 윗꼬리 달고 이런 식으로 뭐 운봉으로 죽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죠. 물론 내일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봉상의 모양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도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녹십자 MS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이제 윗골이 달리면서 진폭을 좀 크게 줬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의 움직임이 좀 개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겠죠. 이제 결국에는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도 이슈가 좀 있죠. 이 젠바디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젠바디가 이 자가 검사 키트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오늘 수젠텍과 더불어서 좀 같이 이슈가 됐던 내용이고 수젠텍이 또 지난주에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오늘 갭을 높게 띄웠죠. 이제 젠바디는 또 녹십자 MS와 이제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녹십자 MS가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분봉상 움직임이 나름대로 그래도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상한가를 굳혔다가 좀 풀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죠. 자, 아무래도 일봉상의 위치가 역시나 좋지 않죠. 이 하락 추세 역배열에 있는 구간에 매물대가 계속 켜켜이 쌓여 있는 구간이라 상한가를 좀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리더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3차 파동 구간이 단기에 좀 다 나온 부분이고 이 앞에도 또 엄청난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시세도 좀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재료는 진짜 괜찮거든요. 이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 글로벌 제약사와
세 곳과 이 기술 수출 협상을 한다는 이슈인데 이제 확정된 건 없어요. 업체에서 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뭐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 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그래도 음봉이긴 하지만 준수한 선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5일선을 이탈을 하질 않았고 장중에 또 아랫꼬리도 달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봅니다. 계속 이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5일선이 이렇게 또 우상향으로 돌아섰죠. 예,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캔들을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한 악재라든가 뭐 나스닥이나 다우에 급락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도 조금씩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단기 이제 5일선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저점 라인을 확인하러 올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일선이 깨지는지가 단기적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1월 고용 지표가 좀 호조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나스닥이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물론 아마존이 좀 13% 이상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을 좀 견인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죠. 뭐 전반적으로 테크주들의 좋은 모습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다라면은 시장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좋았겠지만 그런 시장은 아니었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시장도 음봉으로 만들어지면서 조금 아쉬운 모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랫골이 달아주면서 좋은 모양으로 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5일선을 또 돌려 세웠고 코스닥 시장도 5일선이 이탈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이제 무너진 전저점 라인 920포인트 좀 목표를 잡고서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5일선 이탈이 나온다면 코스닥도 이런 저점 라인 확인하러 이런 식의 이제 쌍바닥 모양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도 5일선이 이탈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수급적인 측면이 좀 안 좋죠. 예, 수급적인 측면이 지난주에 그래도 이틀 정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시켜줬는데 오늘은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양매도로 돌아서면서 개인들이 시장에서 좀 물량들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좀 변동성이 큰 성장주 위주의 종목들이죠. 최근에 좀 급락이 컸던 뭐 메타버스, NFT, 인터넷 게임 관련주라든가 2차전지 배터리, 뭐 소재 쪽 섹터라든가 뭐 그런 종목들이 아마 매수가 좀 집중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 더 뻗어나가질 못하는 거죠. 예,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개인만 매수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에 좀 아쉬운 부분에 비하면 준수한 마감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면 좋겠죠. 자,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 영향에 따라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 나스닥이 지난주에 그래도 양봉을 좀 뽑아줬기 때문에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시장은 조금 더 반등에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좋은 호재거리들이 없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다만 지난주에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 오미크론에 대한 이 감기 수준의 방역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더 언급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언급이 나온다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의 좀 강한 상승이 더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2800을 넘어서 뭐 2800 한 50 정도, 20에서 50 사이 정도 그 정도까지도 코스피가 좀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5일선을 이탈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 잘 눈여겨보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